이제 MLS, 네,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몽레알 대 이제 콜럼버스. 자, 우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경기 이제 양 팀 다 패배를 하면서 다소 지금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이제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스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패배한 팀들끼리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한번 보면은 콜럼버스가 아무래도 볼 점유를 기반으로 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다소 이제 몽레알보다는 좀 앞설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이게 운영할 경기를 좀 운영할 팀은 좀 몽레알로 보입니다. 왜냐면 몽레알이 그래도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이점을 살려서 좀 더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공격 전개 쪽에서는 좀 더 좋은 팀은 콜럼버스다 보니까 공격에서만큼은 그래도 콜럼버스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양 팀 다 전반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몽레알이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력면에서는 콜럼버스가 이제 몽레알에 비해서 좀 많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복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콜럼버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콜럼버스도 원정에서는 다소 좀 믿을만한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간 좀 기복성 있는 몽레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콜럼버스 사이드 볼게요. 네, 그래서 분석결과 봤을 때는 콜럼버스 프랜슨,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콜럼버스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06번 패,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05번 무.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몽레알이랑 콜럼버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뉴잉글랜드 대 이제 오스틴. 우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잠시만요.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좀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스컵부터 계속 연패 중으로 지금 현재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점도 많은 편에 속하고, 그러면서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간 오스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현재 지금 홈에서는 7연승 중으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홈 뉴잉글랜드는 좀 굉장히 좀 믿을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뉴잉글랜드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경기를 플레이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 전환이 좀 많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오다가 좀
되려 좀 당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수 전환이 느리다 보니까 공격에서 실패했을 때 이제 상대가 역습을 하면은 좀 고려 좀 실점하는 경우도 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역습에 취약한 그런 오스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뉴잉글랜드가 홈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지금 뭐 오스틴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홈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결로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 승. 그 요거는 2.5 기준은 오버 보도록 할게요. 네, 뉴잉글랜드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일단 이제 뉴잉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08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프로토 기준 410번 패.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스컵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후반기 성적은 뭐 1승 1패로 그냥 좀 무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 후반기 첫 경기 홈에서 오스틴 상대로 이제 추가 시간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기긴 했지만, 퇴장당한 오스틴 상대로 좀 간신히 득점을 하면서 좀 리그스컵에서 그런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다르게 좀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후반기 약간 좀 경기력이 좀 주춤한 그런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신시내티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애틀란타 역시 좀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가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댈러스가 이제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이제 세인트루이스 전에서 이제 주전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뭐 세인트루이스 전에도 이제 주전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고 나다 보니까 바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를 많이 노출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어느 정도 좀 댈러스의 수비를 좀 다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직전 경기 신시내티한테 역전패를 당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댈러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좀 원정이라고 해도 이거는 애틀란타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키퍼 결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원정인 요거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쪽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에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18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419번 패.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자, 우선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이제 팀 내 뭐 핵심 공격수인 조아키니가 지금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조아키니가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은 공격 전력에서는 꽤나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 세너스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여전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원정에서는 지금 4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큰 세인트루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뭐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막말로 그냥 뭐 팀명 가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나 경기 지표만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뭐 다른 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그런 심한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텍사스 시티가 이제 볼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원정에서는 볼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팀 다 전반적으로 역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두 팀은 이제 5월에 맞대결을 한번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캔자스 시티가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약간 홈 원정 차이를 좀 크게 고려를 해보면은 그래도 캔자스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전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체력적으로 캔자스시티에 비해서 네, 열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체력 이슈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거는 네, 캔자스시티 쪽 승을 보도록 할게요. 캔자스시티 승. 그리고 이것도 이제 2.5 기준은 네,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20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5번은 이제 프로토 기준 422번 패. 자,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레이크 대 이제 콜로라도. 자, 우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스 컵부터 이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현재 지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여파가 후반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트레이크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2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죠. 네, 그런데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솔트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정에서 이제 계속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좀 최악의 흐름을 달리고 있는 그런 콜로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최근 좀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솔트레이크가 더 경기력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쵸. 왜냐면 그래도 뭐 이제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콜로라도보다는 솔트레이크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솔트레이크가 더 우위에 우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이 좀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 공격하다가 좀 실패, 대려 좀 역습에 의해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콜로라도가 좀 많이 좀 불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상대 전적이 지금 솔트레이크가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솔트레이크 사이드로 보는 게 이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원정 8연패인 솔직히 콜로라도로 보기는 좀 많이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승을 본다고 하면은 솔트레이크 사이드. 그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 내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왜냐면은 지금 솔트레이크도 경기력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또 똥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긴다고 가정을 할 시. 그래서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솔트레이크 이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432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433번 패. 죄송합니다. 433번 무.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네. 어쨌든 솔트레이크 승과 이제 햄무에 대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이제 세너스 대 이제 미네소타. 자, 우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세너스보다는 결장자가 많은 그런 미네소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뭐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2경기 연속 3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이제 후반기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와는 달리 현재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좋아진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양 팀에 대한 그런 근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현재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그래도 이제 미네소타기 때문에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현재 지금 공격에서도 봤을 때 지금 뭐 세너스보다는 미네소타가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세너스보다 좀 효율적인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제 생각됩니다. 왜냐면 뭐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나 역습 전개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 루트로 좀 세너스의 수비진을 좀 괴롭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솔직히 세너스가 좀 홈이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좀 선수들 결장이 있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미네소타가 지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그 원정이라고 해도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미네소타 프랜스, 그리고 요거 2.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프랜스의 이제 2.5 기준은 다득점 사이드 오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너스랑 미네소타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축구 역시 그 외에 좀 괜찮거나 도전해볼 만한 경기들 몇 개 한번 보면은 일단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요거는 한번 신시내티 사이드 FC 신시내티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요것도 이제 2.5 기준으로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내슈빌 대 이제 샬럿.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샬럿 프랜승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기준점 대비 한번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랑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역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언젠가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